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힘드시죠?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바칩니다.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제가 일단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경기 침체, 그리고 한국 경기,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방향, 이런 거 딱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경기 침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는데,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노래를 불렀으면은 한 번은 좀 와줄 필요가 있겠다. 약하든 세게 오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대비할 수 있겠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침체는 대비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뉴스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023년도 7월 6일이니까 저번 달이에요. 딱 한 달 전 뉴스인데, 이 코로나 때 은퇴자가 240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 바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여러분들 인력난이에요. 혹시 알고 계시죠? 경제 유튜버든 애널리스트든 펀드 매니저든 미국이 인력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지 공장은 인력 수급 비상이에요. 고용 불균형의 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통화량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25bp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파월이 뭐라고 말했죠? 그때 가서 또 올릴 수도 있고, 2%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제 노력하겠다는 건데, 2025년이 되면 2%대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강하다. 그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오로지 물가입니다. 왜 물가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가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서민들이나 중산층들 굉장히 이 물가와 이 금리에는 미국 말고는 솔직히 버티기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일을 안 하고 사람들 빨리 와서 일 좀 해달라고 공장이나 막 어딜 가서도 지금 인력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자체가. 제가 미국에 친구가 결혼해서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걔네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아주 좋아요. 상황이 잘 놀러 다니고 잘 먹고 잘 쓰고 그러더라고.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한국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지만 결국에는 실물 경제와 이게 같이 융합이 돼서 가는 게 필연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옛날에는 계좌집처럼 움직였다면 비트코인이, 이제는 블랙록도 들어오고 미국 기관에서도 눈독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죠. 자, 지금 현재 이 부동산 바닥, 집값 바닥 찍었다. 자, 이제 벌써 한국이에요. 집값 하락한 곳 서울 0. 진짜 바닥 찍었나? 전국 3주 연속 상승.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좀 불안한 게,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집 사야 될 때야. 근데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야, 집 한 6, 7년 오르고 한 1년도 안 되게 하락했는데 이것도 전고점 뚫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혼자서. 아니 한 7, 8년 오르고 잠깐 내렸다가 또다시 서울이나 이 경기 수도권이나 지방 집값이 들썩들썩거린다? 그거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고, 가격을 다져주는 구간이 있을 거고, 어느 동네는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대로 부동산이 갑자기 급등해서 전고점 뚫고 간다면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당장 5천만 원, 6천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사이클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락이 지금 막 나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있어요. 저 역시도 지금 굉장히 아리까리합니다. 예, 한국은 부동산에 전 재산이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거의 다 투기와 무조건 투자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게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반등 나온다고 하고, 여기서
살짝 빠져도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난 과거를 보면 제가 부동산 얘기는 길게 안 하지만 부동산은 오랜 시간 상승을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침체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벌써 또 집값 반등한다고 하고 유동성이 또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대출 규제 풀었고 다 풀었기 때문에 한국은 부동산은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 벌어졌는데 정말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2%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 실물 경제가 정말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 6%가 넘었어야 되는 금리인데요. 대한민국은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올리면 진짜 다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라낼 건 잘라내고 조금 힘들더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지만 그게 어디서든지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뭐 채권이든 뭐 어떤 투자처든 어느 한 군데에서 조금 뭐 좀 교통 정리를 하고 가야지만 시장이 건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20대 때는 그냥 술 먹고 놀고 뭐 나이트클럽이나 다니면서 노래방 가고 뭐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랑 많이 놀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 곧 40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네, 이렇게 제가 꼰대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오늘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경기가 나쁘지가 않고 한국은 반대로 경기가 최악이면서 기준금리 격차도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파월 의장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나쁜 발언 안 했어요. 자, 블랙록뿐만이 아니에요. 자꾸 블랙록 얘기해서 그런데 이 말은 뭐냐? 결국 미국이 가장 트렌디한 나라고요. 모든 산업에 가장 앞섰던 국가는 맞습니다. 한국은 그걸 그대로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죠? 고도 성장을 했고 반도체부터 해서 자 그러면 미국이 암호화폐 밀어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안정감이 싹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한국 주식은 내가 놓쳤지만 그리고 뭐 부동산은 지금 솔직히 메리트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딱히 개미가 뭐 투자할 곳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정말 다행이다. 저 미국이 돌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솔직히 미국 말고 다른 국가가 이끈다고 했으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제 아무리 중국이든 홍콩이든 뭐 일본이든 뭐 영국이든 캐나다든 브라질이든 남미든 미국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기웃된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힘들고 고통받는 이 시기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저도 하루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걱정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아무리 내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내년까지 끌고 간다고 해도 하루하루 조금 일희일비하는 게 맞습니다. 예, 갑자기 29,000이 갑자기 내일 25,000 돼봐요. 걱정 안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되죠. 5,000불 빠지면 이거 어떡합니까? 예? 뭐 비트코인은 주식하면 되지만 알트코인 법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시장이 어느 순간 야누스의 얼굴처럼 변했을 때 나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슬기롭게 살아남아야 되겠다. 시장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겨내야 되겠다. 현금 여력이 없다면 현금을 만들어낼 노력을 할 것이고 돈을 많이 써서 지출이 많다면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 될 것이고 저랑 같은 고민에 빠지신 분들 여기에 많다고 봐요. 내가 어디 돈이 묶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이든 아니면 빌려줬던 돈을 못 받았든
아니면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든 가게를 내놨는데 안 팔려. 당장 지금 막아야 되는데 그게 다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은 야, 뭘 팔어, 부동산 팔면 안 돼. 근데 내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상황에 맞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누구는 현금으로 빨리 폭탄을 막아야 되고,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팔아서 손절해서 투자 시장을 떠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 안에 지금 이 밑에서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 딱 하나. 이 발버둥 치고 힘들고 이 상황 속에서 끝끝내 내가 이 안에서 결국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호황장을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죠? 그러면 그 희망, 기쁨, 거기서 오는 희열, 아, 이거였구나, 투자가. 아, 정말 쉽지 않았구나. 그동안 내가 이 지난 세월이 너무너무 쉽지 않았구나. 좀 자기를 곡씹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이너스 90%가 됐는데 이게 플러스로 전환했고 본전이 온 거예요. 그 큰 돈이 결국에 뭐 1억이 됐든 5천만 원이든 뭐 2억이든 이게 지금 1억이 1,000만 원이 됐는데 다시 1억이 된 거야. 여러분들.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거기 가서 또 여기서 1억에서 5억, 10억 만들려고 하다가 우리가 좀 미끄러진 경우도 있는데, 제 영상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상승장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그릇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 배심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상승장이 왔을 때는 지난 내가 고생한 나에게 여러분들이 선물을 해줘야 돼요. 본인 스스로에게. 정말 선물해줘야 됩니다. 찾았잖아. 더 수익 보면 좋지. 그때부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부터는 진짜 운이에요, 운. 원금을 찾아서 올라가는 수익률은 이거는 진짜 하늘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공부, 사이클 매매, 비트코인 4년 주기 반감기와 함께 어느 시점부터 고점을 뚫었을 때 올라갈 수 있고, 이 고점을 뚫었을 때는 몇 배가 올라갔으며 비트코인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지고 나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횡보해주고 떡상이 나왔는지 이걸 왜 끊임없이 공부하느냐.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그때 가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이나마.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유튜브에서 맨날 떠드는 게 뭐예요, 제가. 공포에 살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라. 우리에게 기회는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는다. 더 이상의 폭락은 기다리는 것조차 그것마저도 욕심이다. 바닥에서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떠들었을까 생각해보면 관중이에요, 저도. 이 하락을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제 기준이었던 이 하락이 우리한테 몇 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락을 해도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서 사서 내려가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25,000이든 뭐 20K 초반이든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서 들고 가는 사람의 수익을 보는 거고, 언제 살지를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은 그거는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경기 침체 온다고 했어요. 온다고. 빨리 와라 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모양인지. 오겠죠. 근데 알고 있잖아요. 그게 연착륙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블랙스완급으로 한 방에 내리꼽고 그대로 V자 반등할지 모르는 건데, 경기 침체 리세션 선언을 하는 순간 수직으로 낙하하면은 이거는 V자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리세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세션을.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까지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 리세션 선언하고 나서 바닥 잡기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꼽고 V로 자로 반등 치면서 추세 돌리면서 가면은 비트코인도 더 이상 시간 주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리세션을 내년 초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 침체를 내년 한 3월에 해줘. 2월에. 4월부터 반감기 들어가요. 땡큐지.
땡큐. 와봐. 그냥 들이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을 하지 않지만 제 유튜브 댓글 보면은 그래도 예전만큼, 예전에는 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뭐 비트코인 1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과 비트코인이 5K 간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1K가 오든 5K가 오든 10K가 오든 좀 와라, 제발 사게,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지금 좀 와라, 왜 안 떨어지냐, 좀 사고 싶다. 진짜 그 대기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실제적으로 크게 공포감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도 현재 꽤나 많습니다. 이미 사서 물린 기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과정 안에서 다 좀 깨달음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손절치지 않고 존버하면서 이 하락부터 요거 다 맞으면요, 여기서 얻어가는 거는 최소한 10개는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폭락했고 요 정도 올라왔는데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얻어가는 거 없는 겁니다. 이 폭락을 할 때 얻어가는 게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결국에 악재가 터질 때는 연쇄적으로 터진다. 세이시우스, 루나, 그죠? FTX, 막 전쟁, 테이퍼링,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연쇄적으로 터지죠.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비트코인은 69K 때부터 15K까지 주저앉힌 거죠. 그럼 지금부터 여기는 뉴스가 안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물론 지금 호재 뉴스를 터트려주고 있긴 해요. 조금씩. 예전 같았으면은 뉴스도 없어요. 그냥 빙하기예요. 그냥 크립토 시장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한국 그 뉴스는 없고, 뭐 가끔 뭐 블룸버그나 아니면 외신 뉴스가 좀 있었지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매일 뉴스가 나와요. 커뮤니티도 커졌고, 블룸미디어, 뭐 코인니스, 비트코인 매거진부터 해서 아주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사가 나와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 나쁘다는 뉴스가 없어요. 다 긍정적으로 봐요. 기업들도, CEO도. 근데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이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과연 이게 유동성일까? 전혀 아니다. 저는 이건 그냥 때가 와야 된다. 유동성 많아요. 지금 비트코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만나죠? 여러분들은 엄청난 광기를 만나실 겁니다. 그 때를 딱 아무런 어떤 이 힌트를 주지 않고 가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힌트가 없어요. 네, 그때가 오면 차라리 그때 가서 걱정하죠.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거고, 결국에 많은 유동성, 더 많은 통화량이 뭐 풀리면은 안 좋겠죠. 근데 현재 이 통화량만으로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또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내년 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년 봄. 내년 봄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내가 각자 도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슬기롭게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긴 터널의 끝까지 간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는 뭐야? 네가 왜 반드시 성공한다고 이야기해?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간절해요. 나 진짜 간절하거든요. 누구보다. 이 간절함과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서 지금까지 하락장에서 경험한 이 실제적인 비트코인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때려 맞은 거, 이 경험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다. 몸이 알기 때문에. 처절한 이 경험은 반드시 상승장에서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두서없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고, 뭐, 미국 경제 얘기하고, 뭐, 블랙록,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야 시장을 좀 더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제 영상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책임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공부
보다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남들이 다 생각하는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 한국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디 가면 북적북적되고 북새통인 거 알겠는데 뭔가 골마가는 느낌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뭔가 투기판 도박판 느낌이 있어요. 한국은 부동산 때문에 그게. 예.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부동산 이야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비트코인은 현재 29,000달러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서 뭐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말씀드렸죠. 전 영상에서도 뭐 인생 역전 구간이 어딘지 그리고 분할 매수 구간은 어딘지 이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하락이 오면은 매수하면서 간다. 그리고 고점 뚫고 전체적인 고점이 나오고 나서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하락을 보고 그게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대처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영상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아주 덥죠 여름 굉장히 덥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